大家好,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강연주 라오슈이고요. 이번 시간에는 HSK 5급 필수 단어 기본적으로는 60개라고 되어 있는데 60개 플러스 뒤에 보이시죠? 저희 오늘 기본 확장 표현들도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2024년 1월 시험 대비로 해서 2013년도까지 듣기 영역에서 가장 자주 출제가 되었던 표현들을 좀 중심으로 꾸려봤어요, 여러분들. 아니, 듣기 영역에서 출연했다고 해서 앞으로도 듣기 영역에서만 나오냐? 그건 아니죠. 자, 5급이라는 주제 안에서 단어는 반복적으로 다양하게 영역을 상관없이 넘나들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해당 어휘들은 뭐 듣기, 독해, 쓰기 영역에서 전방위적으로 또 출연을 하게 될 거예요. 단어를 외울 때는 그냥 외우시는 건 사실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 영상을 제공하는 의미, 이유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발음이랑 해당 표현을 같이 갖고 가셨으면 하는 마음이 가장 커요, 여러분들. 내가 정말 열심히 허벌나게 노력해서 단어를 외운 것 같은데 단어 외운 양은 꽤 되는 것 같은데 듣기가 하나도 안 들리고 정말 안 들려요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자신의 발음을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실제로는 발음을 하지 못한다면 들리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 들리지가 않으면 듣기 영역에서 어떤 꼼수를 써도 안 들려요. 자,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여러분 단어장을 활용해서 단어를 외우신다면 음원을 틀어놓고 음원을 들으면서 눈으로는 내가 외워야 될 단어장 속의 단어를 보면서 한 손에는 펜을 들고 바닥에는 이면지나 여러분들 또 뭐 아이패드 등을 놓고선 필기를 하시면서 들으면서 눈으로 보면서 써야지 외워진다라는 거죠. 이 점 잊지 말아주시고요, 여러분들. 자, 첫 번째 단어부터 외워보도록 할게요. 쉰원 되겠어요. 우 아니고요. 위 발음이에요. 쉰원 되겠어요. 쉰원이라는 표현을 쪼개볼까요? 쉰도 역시 묻다, 원도 역시나 묻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쉰원 두 글자가 만나서 알아보다, 문의하다 라는 뜻을 나타내고요. 이때 쉰 같은 경우는 앞에 보시면 말씀은 부수 붙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말로써 묻는 동작이 강조되어 있고 원 같은 경우는 물론 문을 똑똑똑 두드려서 입을 열어 묻는 모양새를 나타내고 있는 글자긴 하지만 추궁하다, 따져 묻다. 그러니까 이 묻는 행위 안에 동작성도 들어가 있는 게 원이에요. 그래서 말로 그리고 몸으로써 직접적으로 상대방에게 문의하고 알아보는 구체적인 행위를 나타낼 때 쓰는 게 바로 뭐다? 쉰원, 알아보다, 문의하다. 자, 학습 노하우를 문의하다. 요게 시험 표현에서 나왔었어요. 자, 문의하다 동사 툭, 무엇을? 학습 노하우를. 자, 그렇다면 쉰원 무엇을? 经验, 경험치, 노하우를 나타내죠. 그래서 학습 노하우가 学习经验, 询问学习经验, 학습 노하우를 문의하다. 두 번째 표현, 도지아 되겠어요. 자, 도지아라는 표현 딱 보면 어때요, 여러분들? 한 집이란 뜻인 거죠. 어디에도 없어요. 딱 이 집만. 그렇기 때문에 독점 또는 단독, 요게 형용사로 독특한이란 뜻도 있어요. 독특한, 어디에도 없는 좀 특별한 이란 뜻을 나타낼 때도 쓰여져요, 여러분들. 그래서 독점 단독으로 동사하다. 그래서 단독으로 판매하다. 무엇을 형태로 쓰게 되는 거죠. 도지아해서 销售 판매해요. 무엇을이 되는 겁니다. 도지아 销售 무엇. 그러면 독점으로 단독으로 무엇을 판매하다. 그 다음 표현 보도록 할게요. 공파라는 표현에서요. 이 파라는 글자는 많이들 익숙하실 거예요. 두렵다. 무서움을 나타내죠. 공포를 나타내는 거죠. 공파가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되지 않았으면 하는 일에 대해서 추측을 나타내는, 바램을 나타내는 뉘앙스의 부사어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아마도 이렇지 못할 거란 그런 쎄한 느낌이 들어서 뭐야, 아마 이럴 거야 라고 추측을 나타낼 때 쓰여지는 어기부사가 뭐다? 공파 되겠어요. 다시요. 공파입니다. 아마 무엇일 것이다. 자, 그 다음 표현 暂时 발음하실 때요. 暂时 아니고요. 혀 피시고 혀 힘 빼고 暂时이 됩니다. 자, 暂时이란 표현 보시면 时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뭐 시간과 관련돼 있다라는 건 감 잡으셨을 거고, 暂 뭡니까? 暂은 시간이 짧다를 나타내요. 보시면 이 차에다가요, 무게가 좀 나가는 것들, 물건을 싣고 막 가는 거예요. 근데 속도가 안 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하루가 시간이 너무 짧은 거예요. 그래서 짠, 시간이 짧다를 나타내요. 그래서 잠깐의 시간인 거죠. 그래서 잠깐, 잠시, 일시, 暂时. 그 다음 표현,唯一, 유일한 하나뿐이에요.
왜가요. 바로 다만, 단지, 오로지라는 뜻을 나타내거든요. 저는 이렇게 외웠었어요. 내가 먹은 건, 내 입이잖아요. 그렇죠? 먹은 건 새 한 마리밖에 없어요. 이게 새를 나타내요. 그래서 내가 딱 먹은 건 많이도 아니야. 그 새 한 마리밖에 없는데 날 너무 몰아세우지 마.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다만, 단지 있는 게 하나뿐이다. 그래서 유일한 하나뿐인 唯一 유일한 단점 그러면 唯一的缺点 단점이 缺点이니까 그래서 유일한 단점은 唯一的缺点 그렇다면 缺点的反义词 장점은요 优点이 되겠죠. 유일한 장점 이거 너무 슬프네요. 唯一的优点이 되겠죠. 그 다음 표현이요 不守时 한 번 더요. 不守时 자 보시면 不하고 守时 구분 지을게요. 守时는 시간을 엄수하다, 시간을 지키다요. 그래서 시간 약속을 지키지 않다. 不守时 자 이때 守时 할 때 守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들? 守 같은 경우는 그렇죠. 수비하다, 지키다 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그 맘때를 딱 잡아준 거죠. 이때 주의하실 거 자 정리하지 않다가 不收拾예요. 不收拾 성조만 다르지 발음 구조는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不守时 발음 제대로 잡고 계시지 않다면 정리를 안 한다라는 또 다른 행위 동작으로 들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간 약속을 지키지 않아요는 不守 내려갔다가 时에서 올라가는 거고 정리를 안 해. 꼭 집어 얘기합시다. 不收拾예요. 정리를 안 해. 구분해서 들어주세요. 그 다음 표현으로 넘어갈까요? 엔지니어, 工程师 한 번 더, 工程师 자, 이때 실자가 들어가는 직업군은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많이 쓰여집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중국어로 律师, 법률의 전문가인 거죠. 선생님이 老师인 것처럼요. 이때 工程 같은 경우는 공학, 엔지니어링을 나타내요. 자, 그 다음 표현 볼게요. 安慰 다시요. 安慰 우리의 마음이 편안해지도록 안해지도록 위로를 전달하고 있는 모습인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위로하다, 위로, 위안, 안慰라고 해요. 그 다음 표현 照常 한 번 더요. 照常 평소와 같다, 평소대로 하다. 자 照常 할 때 照는 사실 비추다, 거울이라든가 뭐 물 등에 물가 등에다가 비추는 모습을 쩌라고 하죠. 사진을 찍다도 쩌라고 해요. 그래서 거울 등에 비추는 거예요. 그대로를 투영시키는 거죠. 근데 어디에 비쳤어요? 일상에다가 그대로 비춘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일상의 모습이 다시 드러나겠죠. 그래서 평소와 같다, 평소대로 하다가 照常인 거고 이 동사 뒤에는 보시면 평소와 같다, 평소대로 하다 단독으로 쓰여도 좋지만 평소처럼 어떤 구체적인 행위 동작을 한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기출 표현으로는 평소처럼 동일하게 생활하다. 그래서 照常生活 평소처럼 생활하다. 照常生活 정상적으로 영업하다. 평소와 같이 영업하다 그러면 照常营业 照常营业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碎玻璃 碎玻璃이 표현은 이렇게 쪼갤 거예요. 수이는 깨지다예요. 돌석자 보이시죠? 단단한 것에 부딪혀가지고 깨진 모양새예요. 요 오른편에 있는 해당 부수는 발음 부수입니다.玻璃, 유리예요. 그래서 깨진 유리가 수이,玻璃. HSK 5급부터는 이렇게 조합형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뭐 과일 껍질 같이 깨진 유리 이런 형태가 고정 단어로 참 많이 나오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이 수이 같은 경우는 어쨌든 산산조각난 모양새를 나타내요. 그래서 가루로 만들다 그러면 粉碎라고 하거든요. 粉碎, 분쇄죠 말 그대로. 그래서 이 쇠자 기억을 같이 해주시길 바라고 한 번 더 나올 거예요. 打碎 내가 손으로 탁 치고 때렸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산산조각 난 거죠. 그래서 때려 부수다. 산산조각 내버리다 라는 결과성을 강조하는 요거는 동사와 결과 보어의 조합형 표현입니다. 打碎 때려 부수다, 산산조각 내다. 그래서 특정 대상을 내가 때려 부쉈다 라고 표현을 할 때 처치문으로 쓰죠. 바, 특정 대상, 무엇, 어떻게 했어요? 打碎了 그러면 내가 무엇을 완전히 산산조각 내버렸어. 깨트려 버렸어. 그 다음 표현 볼게요. 시전치. 자, 시전치 단어 쪼개볼게요. 시 빨아들이다. 전 먼지를 치 기계. 그래서 청소기가 시전치. 자, 기출 표현으로 어떻게 쓰였냐? 용 시전치. 청소기를 사용해서 어떻게 한다? 打扫 청소를 한다. 그 다음에 무엇을 청소하는지 나타내고 싶다면 打扫 뒤에다가 붙여주시면 된다. 그래서
무엇을 어디를 청소기로 청소한다. 그러면요. 用吸尘器打扫 무엇 또는 用吸尘器打扫 어디가 되는 거죠. 그 다음 표현 볼게요. 重视 무게감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죠. 그렇게 되면 중요시하다. 重视 자, 무엇을 중요시한다고 시험에서 나오느냐? 重视 무엇을 过程 과정을 중시하다. 重视过程 그 다음 표현 볼게요. 熟悉 자, 熟悉 할 때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되는 글자가 바로 누구다? 이 슈 되겠습니다. 슈 같은 경우 보시면 아래에다가 지금 불 피우고 있는 모양새 보이시죠? 위에는요, 꼬치에 끼운 어떤 요리들을 막 익히고 있는 모양새예요. 그렇기 때문에 슈 같은 경우는 사실 불등을 활용하여 음식을 익히다라는 뜻으로 나타내지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잘 여물고 익은 모양새를 나타낼 때 쓰는 게 바로 이 슈예요. 생소하지 않고 사람 간에 아주 익숙하게 잘 아는 것을 나타낼 때도 이 슈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시라는 표현도 잘 알다라는 뜻을 나타내요, 여러분들. 슈시가요, 충분히 잘 알다, 생소하지 않게 익숙하다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슈시 어떠한 대상, 내용 그래도 되고 슈시 특정 인물 그래야 돼요. 그러면 누구를 매우 잘 알고 있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이 밖에 전치사를 활용할 수도 있어요. 끈 누구, 很熟悉 그러면 누구와 굉장히 친해요 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 다음 표현 보도록 할게요. 神秘 자, 神秘라는 표현 발음이 너무 예쁘지 않아요? 발음처럼 뜻도 좋아요. 玄 신비롭고 미 비밀스러운 것. 그래서 신비 또는 형용사로 신비롭다 라는 뜻을 나타냅니다. 신비한 미지의 세계가 神秘未知的世界가 되는 거예요. 신비하고 미지의 神秘未知的世界 이런 표현 독해 지문에서 나올 수 있죠. 그 다음 표현 보도록 할게요. 탐험하다, 탄에다가요. 추구하고 탐색하다, 수어가 만났어요. 탄수어, 탐색하다, 탄수어, 탐색하다. 한국어 발음 뜻과 굉장히 발음도 유사하죠. 딱 1%밖에 탐색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렇다면요. 只探索了其中的1%只探索了其中的1%우리가 아직 모르는 것이 많다를 나타내는 거죠. 자, 독해 이 영역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두 거의 신급 단어입니다. 정말. 차용하고 차이나 되겠어요. 자이 같은 경우는 나무 위에 있는 열매를 손톱 등을 이용해서 뽁 뽑아내고 채집하고 취하는 모양새를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취해서 사용하는 거고 내가 취해서 수집하고 있는 거예요, 각각. 네, 그래서 취해서 지금 쓰고 있는 거잖아요. 이 상황이 가장 적절하니까요. 자, 뒤에는 추상적인 대상 또는 구체적인 대상 모두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제일 많이 오는 건采用技术. 이 표현이 정말 많이 쓰여요. 자, 기술을 채택하다. 采用技术. 기술을 채택하다. 采用技术. 이 표현 정말 잘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채용 이래 버리니까 사람을 채용하다랑 많이 헷갈려 하세요. 사람을 채용할 때는 录用이란 표현 써요. 录用. 사람을 채용하다. 录用. 그 다음 표현 볼게요. 차이나 되겠어요. 차이나 뜻 보시면 의견, 건의, 요구 등을 받아들이다, 채택하다요. 여기서는 어떤 기술, 방법을 취하는 게 아니라 나! 다 갖고 와 나에게 의견, 건의, 요구 내가 다 받아줄게. 나에게 갖고 와 라는 거 여러분들 이렇게 구분해서 좀 기억해 주세요. 의견, 건의, 요구는 다 나한테 얘기해요. 그래서 차이나 뒤에는 의견이라든가 건의라는 표현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采纳意见 의견을 수용하다. 采纳意见 건의를 받아들이다. 采纳建议 건의를 받아들이다. 采纳建议가 되겠어요. 그 다음 표현 볼까요? 자, 唤起 주의나 기억을 불러일으키다. 唤起 주의나 기억을 불러일으키다. 그렇죠? 환기시키다 아니에요, 여러분들. 치는 새롭게 시작하고 환 같은 경우는 무슨 뜻이에요? 소리내어 부르다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또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소리를 내어서 그 사람의 기억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깨우는 모양새. 그래서 위험의식,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다. 이 표현 시험에서 나왔었어요. 환치 불러일으켜요. 무엇을요? 어떤 의식. 어떤 의식? 위험의식, 경각심. 그래서 危险意识이라 그래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다. 唤起危险意识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다. 唤起危险意识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표현 볼까요? 翅膀 자, 翅이 날개고 빵이 어깨 쭉지를 나타내요. 그래서 새나 곤충의 날개를 翅膀 우리의 어깨 부분은 뭐라 그래요? 肩膀 이라고 해요. 肩膀 그 다음 표현 볼게요. 及时 한 번 더요. 及时
역시나 시간과 관계가 있는 표현이라는 건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러분들. 지가 이르다, 도달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시간에 맞게 도달하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시기적절하다. 그러니까 알맞은 타이밍에 타이밍 딱 좋게, 나이스 타이밍 하게 라는 뜻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시기적절하다, 제때적시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병에 걸렸어요. 그러면 병에 내가 걸렸다. 그러면 삐뽀 삐뽀 알람이 울리면서 무조건 3시에 병원을 가야 돼.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병에 걸렸다. 그렇다면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게 제때 병원을 가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제때 병원을 가야 한다. 应该及时去医院看病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有效라는 표현이에요. 有效. 이때 效가 효과를 나타내는 거죠. 효력. 그래서 효과가 있다, 효력이 있다. 有效. 그 다음 疗法. 이때 疗가 치료를 나타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疗法는 치료법, 疗法 치료법. 아로마 테라피가 중국어로 芳香疗法. 그렇다면 이 芳香이 무슨 뜻이에요? 맞아요. 아로마, 향기를 나타내는 거죠. 방향제 할 때 그 방향입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 표현 요거 자, 크게 확대할게요. 눈으로 많이 보시면서 여러분들 해당 글자 표현에 좀 익숙해지셔야 돼요. 요거는 정말 자주 볼 수 없고 어렵습니다. 문어체요. 호이스. 한번 더요. 호이스. 그림 내용들이 굉장히 난해하고 어렵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호이스. 한자 많이 봐주시고요. 호이스 들으시면서 한번 써보시면 더 좋아요. 그림이나 글 등이 심오하고 어려워서 이해하기 어렵다. 즉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표현 중에 난동이라는 표현이 있죠. 그래서 이 난동하고요. 호이서가 거의 같은 뜻이에요. 근데 이 호이서 같은 경우는 글이 심오하고 어렵고 이해하기 힘들다를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림이 어렵다를 표현하기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읽을 거리의 내용이 굉장히 어려운 전문 용어라든가 어려운 내용으로 되어 있어서 내가 지금 눈으로 텍스트를 읽고 있긴 하지만 이해가 정말 안 되고 어렵다를 표현할 때는 호이서 난동이라고 글에 한해서는 이렇게 두 표현을 같이 붙여서 쓰기도 해요. 호이서 난동은 책 등이 심오하고 어렵다라는 표현으로 두 개의 표현이 만나서 하나의 큰 이미지 단어를 구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요. 형용사 단어가요. 2개 내지는 3개까지 비슷한 표현들이 모여서 큰 이미지를 구성하는 단어 틀을 만들어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단어는 왜 이렇게 길어 하고 혹시나 당황하지 마시고 그럴 때 혹시 아는 단어가 두 음절짜리가 하나라도 숨어 있다면 그걸 힌트로 해서 이렇게 쪼개보면 아마도 비슷한 3개의 단어가 만나서 하나의 큰 이미지 덩어리를 구성하고 있는 건 아닐까라고 감을 잡아보시길 바래요. 자, 그 다음 표현 随时随地 언제 어디서나 시간 장소 관계없이 시간 장소를 가리지 않고 요때 핵심 표현 随 무슨 뜻이에요? 따르다, 뒤따르다, 뒤쫓다 또는 흐름에 몸을 맡기다 등의 의미를 나타내죠. 그래서 시간 따라서 장소 따라서 상관없이 구애받지 않고 라는 뜻이고 성어기는 하지만 해당 표현은 문장에서 부사어로 쓰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어와 보통 수어 사이에 쓰여서 전체적인 글의 범위를 표현하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표현 찌지 지지 무슨 뜻이에요? 애비지지 아니고 형용사로 적극적이다, 의욕적이다. 반이어는 샤오지 소극적이다, 샤오지 부정적이다 라는 뜻이에요. 소극적인 행태로 일에 임하면 왜 이렇게 소극적이야? 라고 이제 보통 비판하는 글에서 청취해서 좀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 표현은 바로材质 재질, 소재, 재료를 나타내요. 자, 보시면 내가 멋진 가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나무를 인재가 사람이 툭툭 잘라서 재료를 활용을 해서 어떤 가구를 만들어내고 있는 모양이죠. 그래서 재질, 소재, 재료, 材质. 자, 그 다음 표현. 어떤 것이든 끊어낼 수 있을 정도로 단단하고 질긴 모양새, 坚韧이라고 해요. 坚韧. 단단하고 질기다 라는 뜻이고요. 이때 坚 같은 경우는 견고하다 라는 뜻이죠. 韧은 사실 아주 날카로운 칼날이에요. 그래서 무엇이든 이렇게 해낼 수 있는 견고함, 단단함을 표현하고 있어요. 단단하고 질기다, 坚韧. 자, 그 다음 纪录片 한 번 더요. 纪录片. 이때 片이요. 지금 일성으로 발음이 되고 있죠. 영상물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럼 어떤 영상물이냐? 纪录, 기록의 내용을 담은 거죠. 그래서 다큐멘터리, 기록 영상물이 纪录片이라고 해요. 자, 그 다음 표현 보도록 할게요. 발음은 挑战. 도전, 도전하다, 挑战, 도전, 도전하다 되겠어요, 여러분들. 이 표현 보시면 해당 표현은 사실 티아오라는 발음으로 익숙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티아오라고 일성으로 발음이 될 때는 고르다라는 의미를 나타낼 때 이 티아오라고 발음이 돼요. 고르다, 선택하다,
어깨에 이고지다 라는 뜻을 나타내는 거죠. 근데 디아어로 발음이 되게 되면은 지금 보시면 손수부수가 쓰여진 걸 볼 수 있죠. 디아어라고 발음이 될 때는 도발하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도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적으로 강하게 나선 거죠. 그렇기 때문에 디아오짠이라고 발음이 될 때는 도전하다라는 뜻을 나타내게 돼요. 누구에게 도전을 청하다라고 표현이 되면 向누구 发起라는 동사를 씁니다. 그 다음 무엇? 挑战. 向누구 发起挑战이 돼요. 그 다음에 아주 잘 알다, 이해하다 라는 뜻의 표현이 了解 되겠습니다. 뭐라고요? 了解. 了解 삼성이니까 이성삼성으로 바뀌게 될 거고 자세하게 잘 알고 파악하다, 이해하다가 了解. 그 부분 너무 이해하죠. 我很了解 이고요. 동사기 때문에 무엇을 이해한다 라고 표현하고 싶으시다면 이해한 바 내용을 뒤에 붙여주시면 돼요. 아주 작은 일부분에 대해서만 알다라는 거죠. 了解 무엇을 一小部分 아주 작은 일부분에 대해서만 알다. 자, 그 다음 표현 수영복 용이 수영복 용이. 자, 그래서 용은 수영을 나타내죠. 이 옷이고요. 자, 그 다음集体 단체 집단 무엇과 구분해서 기억해 주셔야 돼요. 个人하고 구별해서 기억해 주셔야 돼요. 集体는 단체 집단, 개인은 个人 되겠어요. 자, 그 다음 표현은 추이추. 한 번 더요. 추이추. 재촉하다, 독촉하다. 추이가요, 독촉하고요. 추가 행동을 빠르게 촉진시키는 것이에요. 결과를 빠르게 이뤄내기 위해 촉진시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추이추, 재촉하다, 독촉하다. 자, 그 다음 표현和蔼可亲. 요거 성어로 한 단어 표현이니까 성조 발음하실 때는 和蔼可亲이라고 발음하지 마시고요. 和蔼可亲으로 발음해주세요. 삼성이 연달아 올 땐 앞에 삼성은 이성으로 바뀌니까요. 상냥자상하다, 사근사근하다. 자, 和蔼가 자애로운 모양새, 可亲은 친절한 모양새. 자, 그 다음 표현 射击训练 역시나 射击하고 训练두 단어가 만났어요. 사격은 射击, 훈련은 训练. 그래서 사격 훈련은 射击训练이 되겠어요. 그 다음 표현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표현은 创造 되겠습니다. 创造할 때 이 创이라는 표현 주의해주세요. 여러분들 열심히 움직이고 있어요. 어떠한 것을 따라잡고 내가 취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뭔가를 따라잡다, 타다, 편승하다 라는 뜻에 있는 게 创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편승했어요? 아주 일찌감치 따라잡은 거죠. 그래서 일찌감치 하다, 서둘러 하다가 중국어로 뭐예요? 创造. 자, 创造 같은 경우는 동사품사지만 뒤에 구체적인 동작, 행위가 와서 일찌감치 서둘러서 해당 동사 하다 라는 뜻을 나타냅니다. 创造 동사. 너 뒤처지기 전에 서둘러서 이걸 하도록 해. 创造 동사입니다. 자, 그 다음 沉默예요. 沉默. 자, 보시면 沉默하고 沉思두 가지 표현이 모두 다 공통적으로 沉이라는 표현이 들어갔어요. 물 깊숙이 아주 무게감 있는 물건이 가라앉아서 이렇게 가라앉은 모양새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깊이 빠져있는 모양새를 나타내고요. 침묵은 沉默. 침묵은 沉默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 沉思. 沉思 깊이 생각하다, 심사숙고하다. 여러분들에게 익숙할 수 있는 표현으로는 深思가 있어요. 같은 표현이에요. 沉思또는 深思 모두 다 깊이 생각하다, 심사숙고하다 라는 뜻의 표현입니다. 이건 사람들이요 심사숙고할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어요. 독해지문에서 나왔던 표현이고요. 这值得 뭐할 만한 가치가 있다. 人们 사람들이 沉思. 자, 사람들이요 깊이 생각해 볼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 这值得人们沉思. 그 다음 표현 片刻. 자, 조각이 片이고 刻가 색이다죠. 아주 작은 조각에다가 뭔가 하나를 새길 아주 짧은 시간인 거죠. 그래서 잠시가 片刻. 그 다음 표현 茂密 발음 주의해주세요. 여러분들. 茂密라고 발음이 되면 이때는 새끼 고양이를 나타내게 되고요. 그거 말고요. 지금 몇 성이에요? 茂密 4성이죠. 여러분들. 자, 茂密 같은 경우는 초목등이 아주 빽빽하고 무성한 모양새. 요거는 익숙하지 않을 수 있을 표현이기 때문에 여러 번 발음해 주시고 기억해 주세요. 초목등이 빽빽하고 무성하다가 중국어로 보다 茂密. 자, 그래서 茂密的树林 또는 뭐 茂密的森林 그러면 초목이 무성한 숲이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표현
칭시에 기울다 경사지다. 칭시에 기울다 경사지다. 칭 같은 경우도 기울다 라는 뜻인 거고 이 시에 같은 경우도 기울다 또는 비스듬하다 라는 뜻을 나타내요. 자, 여러분 우리 경청하다 할 때 경자가요. 바로 이 칭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 귀를 기울이고 듣고자 하는 마음을 기울여 집중해서 듣는 것이 경청이잖아요. 그래서 몸을 이렇게 기울인 모양새가 칭, 비스듬한 모양새가 시에. 그래서 기울다 경사지다. 칭시에. 자, 连声称赞. 엄청 긴 것 같지만 사실 끊어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연속해서 소리를 내며称赞, 칭찬합니다. 그래서 계속 칭찬하는 말만 한다. 连声称赞이라고요. 连声称赞. 한 번 더요. 连声称赞. 그 다음 표현 역시나 발음을 잘 연결해 주셔야 돼요. 不以为然 이렇게 발음이 되는 거예요. 不以为然. 不以为然. 보통 이 이에서 발음이 끊겨서 不以为然 이렇게 발음이 끊길 수 있는데 그렇게 끊기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는 거예요. 不以为然이라고 발음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왜를 잘 연결해 주세요. 그렇게 여기지 않다. 전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不以为然. 그래서 아니 너는 뭐 이렇게 생각이 짧냐? 나 그렇게 생각 안 해. 하고 약간은 경시의 의미를 내포해가지고 요 표현에서 해당 말을 내뱉은 사람의 감정 어떠한 태도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약간 무시하는 듯한 요게 말투에 따라서 사실 뉘앙스에 따라서 상황이 미묘하게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 그래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네 하고 아니 난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 표현은 贷款利率 贷款利率 대출 금리라는 뜻으로 贷款이 대출, 利率가 이율, 금리를 나타냅니다. 자, 둘둘 가마산 수건 같은 재질의 것, 목도리 스카프, 웨이진. 한 번 더요. 웨이진. 장갑, 手套, 장갑, 手套. 자, 手, 손에, 套 같은 경우는 뚜껑이라든가 덮개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장갑이 되겠고요. 자, 夏令营 夏令营 여러분 夏令营 같은 경우는 하계 캠프를 나타내요. 자, 보시면 잉 같은 경우가 이제 캠프를 나타내고요. 캠프 또는 장막, 텐트 또는 텐트가 무리지어 있는 촌을 나타낼 때 잉이라는 표현을 쓰고 또 뭐 영업하다라는 뜻도 있죠. 夏令 이 요게 여름철이란 뜻의 단어예요. 夏令 시아에 물론 이미 여름이란 뜻이 들어가 있죠. 근데 夏令 하게 되면 그 여름의 때, 여름 시기, 여름철을 나타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组装 이걸 하나로 완성시키기 위해서 조립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명사로 조립 또는 조립하다가 중국어로 组装 한 번 더요. 组装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添麻烦 번거롭게 하다, 번거로움을 주다. 添麻烦 아유, 添麻烦了. 제가 너무 번거롭게, 제가 너무 고생시켜드리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할 때 쓰는 게 添麻烦이에요. 添이 첨가하다, 麻烦 번거로움, 수고로움 되겠어요. 단조롭다, 单调 한 음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단조롭다, 单调 요거 정도보어로 单调极了. 너무 재미없어. 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 有创造性 창조적이다, 有创造性 이때 동사는 有创造性은 창조성이 되겠죠. 자, 그 다음 표현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표현은 蕴藏 자, 蕴藏 什么意思呀? 무슨 뜻? 잠재하다, 간직해두다 라는 뜻 되겠습니다. 蕴藏 할 때 윈 같은 경우는 본래 뜻은 쌓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풀 등을 잘 엮어서 따뜻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뭔가를 쌓은 모양새거든요. 제가 쌓아 올렸으니까요. 핵심적인 내용은 내포되어 있겠죠. 그래서 내포하다라는 뜻을 나타내게 됩니다. 윈장, 장 역시나 깊은 곳에 숨기다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잠재하다, 어딘가에 간직해두다, 품고 있다를 나타내요. 그래서 종종 저 하고 같이 쓰여져가지고 무엇이 내재돼 있다, 무엇을 내포하고 있다. 라는 뜻을 나타내게 되죠. 내재하고 있다, 내포하고 있다. 윈장저 그 무엇을 내재하고 있는지는 뒤에 붙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변화의 가능성을 꾸준하게 가지고 있다. 윈장저 변화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표현 피가이 나오면 종종 뒤에는 우리가 바로 잡을 어떤 숙제, 과제물, 문서, 서류 등의 내용이 오게 됩니다. 자, 피라는 동사 같은 경우는 원래 손으로 이렇게 막 때리거나 책짓질하는 모양새를 나타냈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책짓질하고 때렸던 것은
잘못됐다고 판단을 해서 바로잡기 위해서 그런 거고요. 까이는 개선하는 모양새인 거죠. 그래서 구체적인 행동으로서 개선을 위해 힘쓰는 모습을 사실 나타내요. 그래서 문장이나 숙제를 고쳐서 바로잡다. 바로잡아주다가 피가 아예 되겠어요. 그 다음 표현 완즈 치엔홍 한번 더요. 완즈 치엔홍. 자 보시면 완하고 치엔 같은 경우는 진짜 천천만만이라서 해당 숫자 표현을 쓴 건 아니죠. 그만큼 수량이 많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고 자 즈는 자주색, 홍, 붉은색이죠. 그래서 막 붉게 예쁘게 물들고 울긋불긋한 모양새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온갖 꽃이 만발하여 울긋불긋한 모양새. 이 밖에 사물이 풍부하고 다채로운 모양새를 수식할 때 와 다채롭고 아주 풍성해요. 완즈 치엔홍. 그 다음 표현 비미엔. 피하다 모면하다. 비미엔. 자 보시면 이 미엔자가 들어가게 되면 좋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피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앞에 있는 삐 같은 경우도 회피할 때 삐자고요. 그래서 어떤 상황을 벗어나고자 피하다 모면하다 라는 뜻으로 쓰여질 때 바로 이 삐미엔이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자, 그 다음 표현은 쿤라어. 다시요. 쿤라어. 혼란, 성가심이라는 명사로도 많이 쓰이고요. 동사로 누군가를 귀찮게 하다 라는 뜻으로 쓰여져요. 많이 쓰여지는 표현들을 각각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하다. 초래했어요. 따일라. 무엇을요? 쿤라오. 따일라의 쿤라오. 어떤 혼란을 야기하다예요. 이때 불필요한 혼란이라고 한다면 따일라의 부비야오더 쿤라오가 되는 거죠. 끊임없이 괴롭힌다. 끊임없이 괴롭힌다. 콜라우죠. 라고 표현되는 거예요. 콜라우죠. 끊임없이 곤혹스럽게 하는 거죠. 무엇이요? 지빙이라는 것이 끊임없이 라오니엔 이 노인들을 힘들게 한다라는 거죠. 자, 땅이 막 진동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띠전 같은 경우는 지진이라는 뜻을 나타냅니다. 띠전, 지진, 띠전, 지진이에요. 지진이 발생하다 할 때 동사는 파셩이라는 동사를 씁니다. 파셩 띠전. 마지막 표현이네요. 외취, 억울함, 불평, 불만, 그 다음에 억울하다라는 이 감정이에요. 여러분들. 특정해서 내가 느낀 감정은 바로 이 억울함이야. 그래서 너무나 억울하다고 느껴요 라고 표현할 때는 깐따오 웨취 이렇게 쓰는 거예요. 깐따오 내가 느껴버렸어. 어떤 감정이라고? 억울함이라고. 깐따오 웨취 이렇게요. 그래서 억울해서 울 것 같아. 상태 보어 표현으로 웨취더 콰이 쿨러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웨취더 콰이 쿨러 이때 콰이 쿨러는 아직 운 건 아니에요. 곧 울 것 같은 상태, 임박했음을 나타내는 거죠. 왜 취더 콰이 콜러 그러면 억울해서 곧 울어버릴 것 같다 라는 뜻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저희가 기본 중점 단어였었고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짝꿍 표현, 고정 표현 보도록 할게요. 5급의 독해 영역들이 점차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죠. 자 이때 짝꿍 표현만 잘 알아놔도 문제를 훨씬 더 수월하게 풀 수 있고 맞출 수 있는 표현들도 많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에 시험에서 나왔던 표현 중에서도 좀 유용하고 주요한 표현들 한 번 더 정리해보고 가보도록 할게요. 好的, 준비하오라마? 그다음 바로 가볼게요. 성적이 정지 어떻대요? 这么好 이렇게나 훌륭하다니 라고 감탄의 표현인 거죠. 정지 这么好 성적이 매우 훌륭합니다. 자, 分享 공유하다 무엇을요? 노하우 경험 经验 分享经验 경험을 공유하다 分享经验 자, 이해하다 理解 무엇을요? 내용을 内容 이해하다 내용을 이해하다 理解内容 자, 进一步 한 단계 더 한 발 더 나아갔대요. 그래서 여기서는 进一步가 부사어로 쓰여서 合作 협력하다. 그래서 기존의 단계에서 우리가 앞으로 좀 더 잘해봅시다 해서 한 단계 더 나아간 업그레이드된 협력 파트너십을 보여주는 것을 进一步合作라고 하죠. 그다음에 再做决定 이건 내일 다시 결정한다가 아니고요. 추후 미래에 再 어떻게 한대요? 做决定 결정을 내린다라는 거예요. 다음 采用 나왔죠? 저희가 위에서 봤던 주요 단어들에서도 기억하면 좋을 짝꿍 표현들을 좀 더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采用 채택하다 무엇을요? 技术 采用 채택하다 方法 그래서 采用 같은 경우는 이 상황에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해서 사용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구체적인 대상이나 추상적인 대상 모두 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面对 마주하다 무엇을요? 心理困扰 마음의 심적인 괴로움을 마주하다. 摆脱 벗어나다 어디서 困扰 내 곤욕스러운 상황 또는 어떤 괴로움에서 벗어나다. 表达观点 表达观点 어떤 관점 견해를 드러내다. 단싱, 탄성이 어떻다? 良好, 아주 훌륭하다. 그래서 단싱, 良好. 그래서 매우 좋다 이건 아니겠지만
중간 점수 이상은 한다라는 걸 나타낼 때 수로로 良好를 많이 쓰죠. 그 다음 표현 야리 스트레스가 아주 무겁다. 沉重. 그래서 야리 있다. 뭐 이렇게도 쓰지만 야리 沉重 이런 표현 많이 쓸 수 있죠. 그다음에 焦虑 불안해하다요. 焦虑 불안해하다. 그래서 容易焦虑라고도 하고요. 줄여서는 이 焦虑라고도 합니다. 그다음 통계가 나타내다. 统计表明. 统计表明. 자, 그 다음 표현 보도록 할게요. 植物, 식물이 强壮, 튼튼하다. 그래서 强壮이 꼭 사람한테만 쓰여야 된다고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그 다음 공기가 空气 어때요? 稀薄, 씨는 굉장히 희석되어 있는 상태, 薄 같은 경우는 얇고 두께감이 없는 상태를 나타내요. 그래서 공기가 희박하고 적다, 空气稀薄. 칭허 축하하다요. 경축하답니다. 보통은 노인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뭐 축하하고 경축의 의미를 드러내거나 아니면 공식적인 석상에서의 축하함을 드러낼 때 칭허라는 표현을 써요. 칭허 라오렌 그러면 노인을 축하하다라는 표현이 돼요. 咨询律师 咨询 자문을 구하다. 누구에게? 律师 변호사에게. 그래서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다. 咨询律师 组装 조립하다. 무엇을? 书架 책장을. 그래서 组装书架 책장을 조립하다. 发挥 발휘하다. 어떤 것을요? 장점을 优势 发挥优势 장점을 발휘하다. 考上 합격하다 라든가 또는 시험에 붙다 라는 뜻이에요. 大学 대학이죠. 대학에 합격하다. 考上大学 통과 통과했어요. 어떤 시험이라든가 테스트에 통과를 한 거죠. 考试 按照는 무엇에 따라서라는 전치사예요. 그래서 혼자 쓰일 수 없기 때문에 뒤에 명사를 함께 써요. 按照方法 그러면 어떠한 방법에 따라서. 批改 수정하다 고치다. 作业 숙제를. 그래서 批改作业 보통 선생님들이 이런 작업을 많이 하시죠. 숙제를 채점하고 고치는 거 批改作业. 그다음 由 누구 决定 그러면 누가 결정하다. 그래서 결정자는 由 뒤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듣기에서 由 삐리리 决定 했을 때 이 삐리리를 잘 들어야 답을 찾겠죠. 吸收 흡수하다 무엇을요? 光波 여기선 햇빛이라고 했는데 햇빛뿐만이 아니라 어떤 빛 형태라든가 레이저 모두 다 光波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대상 무엇? 感兴趣 무엇에 흥미를 느끼다. 참지야 참가하다 비쌀 시합 참지야 비쌀. 闻到 이때 闻이 바로 코로 냄새를 맡다라는 거죠. 味道 냄새향. 引起 불러일으키다. 关注 관심을. 密切 밀접하게 상대방에게 관심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때 밀접하게 할 때 밀자가 밀도가 아주 높은 짙은 모양을 나타내는 거고 치에는 매우 가깝게 다가와 있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세심하고 꼼꼼하게 살피다가 密切关注라고 해요. 자, 그 다음 수속을 처리하다. 办理手续 办理手续 근데 어떤 수속을 처리해요? 相关手续 관련 수속을 관련 단계를 밟다예요. 그래서 办理相关手续가 됐어요. 对 무엇 没有价值 무엇에게는 별다른 가치가 없다. 对 무엇 没有价值 活泼可爱 자, 역시나 활발하다, 귀엽다라는 두 개의 형용사를 붙여서 전체 큰 이미지 덩어리를 만들었어요. 활발하고 귀여운 아이 活泼可爱的孩子 魅力, 매력이 어때요? 十足 아주 가득하다. 10점 만점에 10개가 다 족하다라는 거죠. 造成 초래하다, 만들다예요. 보통은 뒤에 좋지 않은 결과 함께 쓰이게 됩니다. 巨大的 엄청난 스트레스를 초래하다. 造成巨大的压力 다음 지식이 풍부하다. 知识丰富 知识丰富 그다음 온도가 높은데 그냥 높은 게 아니라 지나치게 어떠하다를 표현할 때 꾸어 형용사 형태를 쓰죠. 그래서 온도가 지나치게 높다. 温度过高 温度过高 그다음에 추구하다. 追求 목표 目标追求目标 목표를 추구하다. 자, 그다음 형용사 중첩의 형태들인데요. 热腾腾은 뜨끈뜨끈하 热腾腾 자, 뜨끈뜨끈한 요리는 热腾腾的饭菜 자, 해당 표현은 많이 접해보신 표현은 아닐 거예요. 绿茸茸 파릇파릇 푸릇푸릇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绿茸茸的稻田 그러면 푸릇푸릇 파릇파릇한 논. 绿茸茸的稻田 마지막 胖乎乎 보통 애기선이 포동포동하잖아요. 그래서 포동포동하다라는 뉘앙스를 살리는 형용사 중첩 형태가 胖乎乎예요. 그래서 胖乎乎的小手 그럼 포동포동한 손이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내용은 여기까지.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어요.